이번 주가 좀 중요합니다. 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시일이 겹쳐 있어요. 예.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재밌으신 게 원래 이분이 앉으면 이 소리 했다가 일었으면 딴 소리 하시는 앞뒤가 달라서 늘 이분이 하는 모든 걸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관세와 관련해서 좀 입장이 바뀐 게 있습니다.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 원래는 이제 9일까지 최종적으로 상호관세 협의 안 하면 9일부터 니네 다 상호관세 내였거든요. 그때 4월달에 이상한 무슨 판넬 들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어줬잖아요. 한국 몇 %. 그 기억납니다. 기억나시죠? 판넬에 들고 나왔어요. 판넬을 들고 직접 섰어요. 근데 그럼 7월 9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행 또 안 합니다. 또 안 해요? 또 안 해요. 그렇다고 유예냐? 또 유예는 아니래요. 그럼 뭐냐? 그냥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대요.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한 달 정도 또 텀이 생긴 거잖아요. 그렇죠. 마지막 협상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각 국가들한테 서한을 발송한다고 합니다. 어떤 서한이냐? 니네 이런 거 우리랑 조건 합의해서 최종 관세 이 정도로 타협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라고 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원래 한 46% 정도의 관세에서 이제 20%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잖아요. 딱 영국이랑 베트남 이제 딱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7월까지 상호관세 다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딱 두 개 국가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서한을 발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조율을 하겠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서한 내용이 만약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관세 수치가 또 나온다. 그럼 또 단계적으로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.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범주 안에서 나오면은 괜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했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어떤 발언이죠? 관세가 4월에 이야기했을 때 최고 관세율이 50%였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게 70으로 올라갔어요. 그냥 본인도 무의식 중에 70%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최저 10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가서 오히려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더 높아지는 건가 하는 또 긴장감이 일단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12개 국가에 대한 서한이 발송이 되는데 각 국가마다 몇 %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점에 와 있잖아요. 단기적으로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정될 수 있겠다. 아니 근데 이 관세 교수님 트럼프 관세가 엄마 마음으로 해주세요.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엄마의 마음으로 관세도 지금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다. 좀 조정이 된다는데 관세는 잘 해결되겠죠? 기원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식시장 상법 개정안 얘기도 했고 이제 관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볼 부분이 많고요.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게 전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어찌 됐든 이 정책의 일관성이 좀 깨지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께서 계속 또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전달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. 이제 우리 교수님 시간 왔습니다. 우리 이성재 교수님 시간 왔는데요.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27 부동산 대책, 부동산의 지형을 바꿨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, 교수님. 일단 이번에 627 대책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는데요.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구나. 역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고요. 더 놀라운 사실은 시행 시점이었습니다. 이게 금요일날 발표해서 바로 은행문도 안 여는데 토요일날 바로 시행하겠다고. 아주 전격적으로. 이게 이제 그동안 한두 달 정도 유예를 줬었을 때 그 사이에 디데이라 이래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또 폭발하는 걸 경험했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빚내서는 못 사게 하겠다. 이런 강한 기조가 느껴지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6억 제한이 되어졌는데요. 20억 집 살 때 10억만 있으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6억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 돈은 내 돈이 다 있어야 돼요. 자,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였고요. 그다음에 요것들은 투기 수요를 이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강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한 15억대 이상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지 그 이하에 있는 매물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. 어차피 뭐 3억 4억만 대출받고 사는 수요도 훨씬 많거든요. 그래서 투기 수요를 완전히 발붙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. 자, 그리고 전세 대출 이게 지금 1주택자나 뭐 다주택자나
이런 분들도 아예 못 사게 하고 있는데 플러스 전세 대출도 받아서 갭 투자하는 것도 다 막겠다. 뭐 이런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살게 하겠다.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대출 안 해주면 돈 있는 사람들만 앞으로 집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. 예. 우리는 디딤돌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도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. 이제 너무 올랐다, 고점 같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뜩이나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규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예. 많이 스탠스를 바꾸는 지금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. 앞으로 몇 개월은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.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수도권의 부동산 불패 신화, 이 심리로 견고하게 있었던 네네. 상황에 네.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30일 네. 이제 조금 넘었는데 네.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초고강도의 맞아요. 이 대출 규제를 한 네네.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 왜 이 타이밍에 네네. 딱 나왔을까?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?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서인데요. 지금 안 사면 또 못 사.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래 왔는데 예. 그 과정 가운데도 또 올랐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진입 안 하면 수도권으로 큰일 나겠다. 이런 불안한 기조가 계속 만연하게 되면 더 폭발합니다. 예전 같지 않아요. 이런 유튜브나 예. 이런 방송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다릅니다.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런 불안한 기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실 시급했거든요.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. 네, 가계 대출도 역대 지금 굉장하고요. 이 굉장하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예. 올해 또 더 올랐어요. 네, 또 상승했고요. 예. 야, 이대로 가면 너무 큰일 난다. 정부도 알고 있어요. 지금 이런 규제로 뭐 누를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작에 불과하다.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. 더 강력한 예. 대책들. 예, 그래서 예.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앞으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투자를 하는 수요들도 알고 있습니다. 어허. 네,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. 꾸준히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아니 근데 이게 뭐 갭 투자라는 말을 저는 잘 안 쓰고 그냥 갭 투기라고 써요. 네. 네네. 사실상 왜냐하면 갭 투기가 이제 전세를 끼고 영끌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영끌하는데 또 나라가 대출을 다 해줬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수도권에서 또 어느 한 집이 그렇게 비싸게 팔려버리면은 또 맞아요. 다른 데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은 또 무주택자들은 완전히 그냥 꿈을 상실해 버리는 네. 이런 불균형. 저요. 해당되시고. 네. 저도 꿈을 상실한 해당- 자. 저는. 꿈을 네. 상실했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게 네. 성공한다면 네.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이 유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럼요. 이런 선순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어떻게 사실 보세요? 시장에서 한번 자금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예.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투기 세력이 잠잠해졌을 때 그 유동성이 주식 시장이나 또 코인 시장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순환 사이클에 대한 네.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. 아니 그리고 교수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.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 좀 실효적인 조치였는데 네. 이거 하나만 갖고 잡겠다는 아니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. 다른 대책들 더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네. 하셨는데 네. 이 전세가 좀 어려울 거다가 전세난이 좀 우려된다 이런 네네. 의견도 좀 있거든요. 네네, 근데 또 맞습니다. 전세로는 또 기간 만료되면 또 연장이 안 될 때 또 맞아요. 이사하고 다른 집을 구해야 되니까 맞아요. 이 전세 대책은 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? 사실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서 원래 이제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.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가 될 겁니다.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 구조가 조금은 바뀔 필요는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10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갔다면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야 되는.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려고 하는 수요가 싹 빠졌기 때문에. 예. 야, 이거는 또 전세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피해는 있거든요. 다음 어떤 규제책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좀 완화책은 약간은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지금 이재명
정부가 그동안의 어떤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충분히 실수요를 꿈꾸는데 내가 지금 나 월세 가야 돼? 너무 불안한데? 나 그거 너무 큰 비용인데? 이런 마음 갖고 계셨던 분은 잠깐만 좀 기다리셔라 라고 조언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.